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얘기하기 전에 지난 그 토요일 날 오후에 서울 여의도에서 거의 이제 뭐 1년 반이 지난 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오프라인에서 투자 설명을 해서 만나뵐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뭐 제주도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백만개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주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그런 유사한 기회를 또 만들어서 여러분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시장도 그 연준의 금리 인하에 결정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한 번은 이랬다, 한 번은 이랬다. 그러니까 매번 달라지고 있으니까 시장 또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방향 설정을 이렇다 하게 좀 강력하게 하지를 못하고 계속 뭐 이렇게 흔들리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추세가 무너뜨리지는 않고 추세는 살려가고 있지만 뭐 이제 이렇다 할 이런 방향을 강력하게 잡지 못하는 모습이고, 게다가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도 아직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파적 발언이 더 우세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이게 뭐 이렇다 할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28%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뭐 이렇다 할 매수를 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오히려 좀 매도 쪽으로 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 이제 어떻게 해서 그냥 뭐 매수로 끝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 외국인 움직임도 둔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17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외국인 179억, 기관은 171억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156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조용한 그런 시장 으로 이제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지수는 2727.21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02% 하락했으니까 그냥 보합, 제자리 뛰기만 하루 종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0.3%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뭐 코스닥 시작하자마자 일찌감치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 매도로 하루 종일 그 포지션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이제 끌고 나갔고, 그래서 뭐 지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1%가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7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07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205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54.43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13%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지금 횡보 구명을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조금 뭐 밑꼬리 달리는 음봉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좀 불안한 상태인데, 코스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횡보 국면에서 밑으로 툭 떨어지는 방향을 보인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길쭉 분석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횡보 국면을 가다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거기서 방향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오늘 이제 조금 좋은 시그널은 아니지만 코스닥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조심 구간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은 1368원 20전에 끝났네요. 그래서 주말보다 1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각 주체별의 동향 좀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았고 SK하이닉스는 샀어요. 삼성전자는 744억을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는 90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삼성전자를 1300억을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는 479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는
공이 팔았고 SK 하이닉스는 둘 다 산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들은 LG 에너지솔루션 71억 순매수했고 현대차 366억, 기아 175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 쭉 없다가 네이버만 137억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은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KB금융 뭐 220억 이 정도, 셀트리온 47억 이게 이제 눈에 띄는 거고요. 코스닥으로 보면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은 HLB를 185억, 알테오센 23억 요게 이제 매수의 전부고 나머지는 전부 팔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 요새 뭐 되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요새 시장이 지수는 그런데 되게 심플해졌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전선,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얘기해오던 누차례 얘기해오던 그 결국 AI의 성패는 알고 보니까 전기, 전력에 있다, 일렉트리시티에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명제가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이런 전선 쪽이 강세를 보이고 이제 어제도 제가 토요일 날도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도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갈라치기를 하겠지만 아직은 이제 전체적인 전선이다 이래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전력 설비 쪽에서 핵심으로 끌고 있던 이제 변압기 뭐 그쪽에 해당되는 현대 일렉트리시티는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종료되면 이제 뭐 매도 물량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파는 매도 물량이 나와서 근데 전체적으로 지수 우리 얘기하는 수급 라인은 그냥 아직 살아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이것도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죠. 왜 조선도 조선이지만 조선 기자재 뭐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수주량이 지금 뭐 탄탄하다 이거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을 거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제 빅사이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뒷받침하면서 이것들이 근데 이제 현재 같이 시장이 약간 불투명하잖아요. 그 시장이 큰 방향타를 정할 금리 인하의 건이 불투명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도 움직임이 많았는데 보면 다 개별 재료를 갖고 있는 그 섹터 안에 어떤 종목이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전체가 이제 움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그런 이제 착시 현상도 조금 있고 어쨌든 이제 개별 종목적 장세가 상당히 크게 흐름을 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기술도 오늘 보면 제가 텔레그램에 보내드렸지만 하인텔이라고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한참 많이 얘기되고 있는 AI 전력 그거에 필요한 전력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학술지에 실렸다 이랬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근데 우리 기술이 이 하인텔에 4% 투자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또 오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그 특징을 좀 이제 정리해 보면 앞으로 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이제 매일 지표마다 교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들쭉날쭉한 그런 시장의 모습이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계속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장을 좀 이제 들여다보면 지난 주말에 그 미국의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에 77.2였는데 67.4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축된 거잖아요.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더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이제 소비 둔화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미국 경기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바로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죠. 근데 이제 동시에 발표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반대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3.2%였는데 이번에 3.5%.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올라갔어요. 소비는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여전히 이거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거다. 이렇게 되면서 또 곧바로 국채 금리가 다시 또 상승해 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장에서 보여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뭐 움직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물가는 높고 소비는 둔화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게 이제 다시 시장을 덮어버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쭉 가진 않아요, 지표들이. 근데 어차피 지표들이 한 방향으로 잡히기 전에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시때때로 발표되는 이제 각종 지표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에 의해서 발생되고 기대할 수 있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것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신뢰감 있게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시장도 뭐 이렇게 그냥 들쭉날쭉하고 시원한 방향을 우리한테 못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게 지금 계속 거듭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연준 위원들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매파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미셸 보우만 같은 그 연준 이사, 그 사람은 이제 높은 금리는 더 오랫동안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올해 금리 인하 없다, 보장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또 발언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리 로건 총리는 1분기의 데이터가 실망스러운 정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또 얘기를 했고,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굴비스 시카고 그 연은 총재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전히 이게 이제 장애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연준 주변에 있는 그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매파적 발언을 주로 많이 하는 이제 그런 편인데, 다만 이제 그 자넷 옐렌 미국 그 장관만이 이분은 이제 뭐 행정부니까 자넷 장관만이 이거 뭐 이유가 있죠. 이건 왜냐하면 이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살려내기 위한 노골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행정부의 장관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바이백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장당의 금리를 좀 만지작거리고, 또 정부 부문에서 고용을 이제 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용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고용 수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막 고용이 형편없어. 연준, 야, 니네 금리 내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를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좀 마사지를 해서 이제 그걸로 연준한테 금리 인하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도 사실 뭐 죽을 맛이죠. 그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는 얘기하지만 뭐 어디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매파적 발언했다가 한 번은 이제 좀 비둘기파적 발언했다가 뭐 그러는데, 되게 이제 그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행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제롬 파월 의장도. 근데 또 연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 연준은 이 인플레 잡는데 모든 걸 걸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모든 걸 걸었고, 나중에 이거 안 되면 이거 연준 그리고 파월 의장 뭐 다 바보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인하를 이렇게 쉽게 내놓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PPI, CPI 뭐 다 나오니까 또 이것들이 나오는 결과가 시장의 기대치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제 올해도, 이번 주에도. 그 또 화요일, 일요일에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연설하는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주간 일정도 보셨지만.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컨대 그 금리 인하는 안 하더라도 약간 파월 의장이 그 비둘기파적 발언 있잖아요. 약간만 해줘도, 그게 이제 시장에서 막 환호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 시장은 그걸 좀 기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렇게 뭐 행정부에서 압박을 하는데, 뭐 파월 의장이라고 그래서, 뭐, 그래, 그러면 금리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뭐 그런 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느끼기에 뭐 이제 행간을 읽는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느낌에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그런을 이번에 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시장은 상상을 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이제 움직임이. 그런데 결국은 이게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돈줄을 꽉 쥐고 있는 이제 유태인 때문이죠. 유태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이쪽에서 막 뭐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반전 시위가 이제 대학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거세지고 막 이러는데 이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미국 대통령 얘기도 좀 시큰둥하게 하고 이게 뭐좀 체면도 구겨지고 뭐 지금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대선을 보면은 이 돈줄의 대부분을 유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막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대선 결과로 이제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자네 옐렌 장관이 뭐 누구보다도 트럼프를 싫어하는 유태인이니까 자네 옐렌이 총대 메고 나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 이루저도 참 어렵죠. 그러니까 돈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튼 이렇게 시장이 쉽게 뭐 이렇게 상승 쪽으로 돌파구를 딱 잡아서 확 가기가 좀 어려운 애매모호한 지금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지표서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그냥 뭐 옥신각신 하니까 시장도 거기 따라서 들쭉날쭉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어져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장 무리 없는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이제 뭐 금리 인하하면 좋은 거고요. 그때부터 뭐 이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시장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들쭉날쭉한 시장이 연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국 시장도 이미 그런 걸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대형 기술주 이런 것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장도 대형주가 막 시장을 끌고 갔고 그래 미국에서 AI 그러니까 우리랑 관련된 게 반도체 하니까 반도체가 앞장서서 계속해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너무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막 앞장서서 쫙 지금 이제 자동차도 오늘 뭐 하지만 아직은 추세적으로 돌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우리 이제 기대하면서 그거와도 좀 관련이 있어서 외국 투자가들이 조금씩 이제 손대는 거 뭐 그리고 이제 금융주 일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시장의 주력주들이 가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나느냐? 중형급 테마 있잖아요. 그것들이 시장에서 선도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선, 전력설비, 조선 이런 거요. 그러니까 너무 크지도 않아요. 그쪽 섹터가 너무 커서 그게 움직이려면 막 엄청난 유동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실적도 또 깔려 있고 또 나름대로 보면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게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런 게 이제 나오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중형급을 시장이 할 수 없이 선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계속, 뭐 AI가 뭐 인류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은 그걸 손대기에 너무 시장이 벅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만만한 거 적지도 그렇다고 또 적으면 안 돼요. 이런 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게 이제 큰 것들이 쉬니까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야 이래가지고 진짜 듣보잡 주식 있잖아요. 뭔지 잘 들어보지도 않은데 뭐 갑자기 탁 튀면 거기에 막 쫓아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시장의 보표 타당성이 있는 공통의 관심을 어느 쪽이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그 능력으로 봐서 시장의 유동성 능력으로 봐서는 그럼 이제 중형급이 딱 입맛에 맞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시장을 선도해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꺾일 듯 하면서 또 가고, 꺾일 듯 하면서 이제 또 가죠.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실적이나, 그 섹터의 비전이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원 측상 수급 라인이 그러니까 이제 수급 라인이 붙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조정받다가 또 가고, 뭐 이제 이러니까 왜 쟤네만 가? 뭐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종목을 볼 때 무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대형주하고 전기전력, 뭐 조선하고 이게 상대적으로 무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들쭉날쭉한 시장에서 좀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런 이제 중형급의 주식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실적과 매매원칙까지 요것들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그것들의 매매 결정을 그 수급 라인,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 매매원칙상의 수급 라인에 맞춰갖고 매매 결정을 하시는 게 요 기간을 지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